인간 관계에서 뛰어난 처세술을 지닌 사람들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존재합니다. 이 매력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꾸준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 개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인물을 통해 쇼펜하우어, 니체, 라칸과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도 인정한 인간 관계의 중요한 10가지 기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술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10가지 처세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계획은 시작할 때 바로 공개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여 그로 인해 높은 명성을 얻습니다.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낫다는 말처럼 작더라도 선두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첫 번째가 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한다면 그 성과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조건이 비슷하다면 선도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법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들도 많습니다. 어떤 일을 처음 이루어낸 사람에게는 명예가 따르며 후속자들은 경쟁에 매몰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후속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종종 따라하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범한 사람은 새롭고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런 시도가 안전하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획을 너무 일찍 공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종종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곧바로 공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기대를 자아내고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위치에서는 대중의 관심을 더욱 쉽게 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비로움을 더하십시오. 그러한 신비로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대화할 때도 너무 세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마십시오. 이는 깊은 생각을 일상에서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신중한 침묵은 지혜로운 삶을 위한 필수 덕목 중 하나입니다. 너무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비판의 여지를 만듭니다. 만약 해결책이 실패한다면 그로 인한 손실만 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마치 신의 방식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게 만드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감사하게 여기기보다는 필수적인 존재로 여겨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당신을 기대하는 위치에 있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감사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소모적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행동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희망은 장기적으로 기억될 수 있지만 감사의 감정은 쉽게 식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정중하게 대할 때보다 의지할 때 당신이 얻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자주 사용되던 우물이 마르면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고 오렌지가 짜여진 후에는 화려한 그릇에서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면 그들의 우호적인 태도와 존경심도 사라질 것입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희망을 제공하되 그들을 완전히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도 왕조를 매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침묵 때문에 사람들이 방향을 잃거나 당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이 극심한 불행에 처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윗사람보다 덜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십시오. 별들은 태양의 자녀들로서 태양만큼 환하게 빛나지만 결코 태양의 위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우월해 보이는 이들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특히 상사나 지도자들은 이를 매우 불편해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겸손하게 숨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품격 있는 외모를 감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의 운이 좋거나 성격이 온화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명석하다고 느껴지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급자보다 우월하게 보이려 하면 증오를 사기 마련입니다. 상급자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며 위험합니다. 상급자는 자신을 돕는 것은 용납할지 모르지만 자신을 능가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급자에게 조언을 할 때는 그들이 잠시 놓친 사항을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마치 그들이 찾지 못한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도와주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진정한 목적을 파악한 후에 움직이십시오. 상대의 겉으로 드러난 목표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타인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이 충돌하는 장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교활한 이들은 목적에 따라 전략을 계속해서 변경하면서 싸움을 지속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며 주목받지 않는 것에 주력합니다. 이런 인물은 항상 자신의 진짜 계획을 숨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목표를 향해 은밀하게 움직이고 뜻밖의 순간에 일격을 가합니다. 교활한 사람은 때로는 목적을 밝혀 신뢰를 얻으려 하지만 그 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하여 기습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그러나 예리하고 현명한 사람은 상황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교활한 이들의 행동을 주시하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그들을 포착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교활한 자가 제시하는 첫 번째 목적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더 깊숙한 두 번째나 세 번째 목적이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교활한 사람이 자신의 계략이 발각되었음을 알게 되면 더욱 강력하게 속임수를 쓰려 하고 진실처럼 보이는 말로 타인을 기만합니다. 전략을 변경하여 표면적으로는 진실해 보이는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여 진실 뒤에 숨은 거짓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상대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내는 것은 때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는 교활한 피톤과의 전투에서 정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다섯째, 방식의 다변화를 꾀하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라. 그러면 사람들, 특히 경쟁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 수 있다. 항상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의중을 꿰뚫어보고 계획을 방해할 것이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새는 죽이기 쉽지만 비행 경로를 바꾸는 새는 잡기 어렵다. 항상 두 번째로 의도했던 대로 행동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다. 똑같은 행동을 두 번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계략을 알아차릴 것이다. 적은 늘 당신을 감시하고 있으므로 적보다 한 수 앞서려면 매우 교묘하게 행동해야 한다. 도박꾼은 절대 상대가 예상하는 카드를 내지 않으며 상대가 원하는 카드는 더더욱 내지 않는다. 눈치 있게 행동해야 한다. 한때는 말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예측하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눈치껏 행동할 줄 모르면 절대로 똑똑해지지 못한다. 다른 이의 마음을 잘 읽고 의도를 예리하게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은 언제나 반만 드러난다. 진중한 사람만이 진실을 완전하게 이해한다. 당신에게 유리한 말을 들으면 믿음의 고삐를 당기고 불리한 말을 들으면 믿음의 박차를 가하라. 여섯째, 사람들의 기대감을 너무 높이지 말라. 사람들의 기대감을 너무 높이지 말아야 한다. 높이 평가받는 일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현실이 상상을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완벽한 것은 상상하기 쉽지만 달성하기란 어렵다. 상상이 희망을 만나면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잉태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것도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상상력을 발휘한 사람들은 속은 기분이 들고 우수한 성과도 찬사보다 실망으로 이어질 때가 더 많다. 희망은 현실을 크게 왜곡한다. 따라서 좋은 판단력으로 희망을 묶어둬야 한다. 그러면 즐거움이 희망을 넘어설 것이다. 훌륭한 시작은 사람들의 기대치를 높이는 대신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 현실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더 잘 풀리는 게 훨씬 낫다. 하지만 나쁜 일에는 이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과장되게 알려졌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오히려 안도한다. 나쁜 일이 파괴적인 수준일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감당할 수준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말할 때 과장하지 말라.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진실이 왜곡되고 사람들이 당신의 판단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장은 판단력을 낭비하는 행동이며 지식이나 안목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칭찬은 생생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나중에 칭찬받은 대상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여겨지면 사람들은 속았다는 생각에 칭찬받은 대상과 칭찬한 자를 모두 우습게 볼 것이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칭찬할 때 좀 더 조심한다. 좋은 말을 과하게 쏟아내기보다는 적게 들려주기를 택한다. 진정으로 훌륭한 것은 드물어서 지나치게 좋은 평가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과대평가도 일종의 거짓말이다. 함부로 과장했다가는 안목이 높다는 명성에 흠집이 생기거나 한술 더 떠서 지혜롭다는 명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7째, 상대의 약점과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악하라. 다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려면 지도자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내라. 사람마다 기쁘게 여기는 일이 다르다.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다. 평판이 좋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수익 올리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대개는 즐거움을 바라는 사람이 많다. 누군가를 움직이고 싶다면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파악하라. 다른 사람의 욕구를 실현해 줄 열쇠를 확보해야 한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는데 그게 꼭 고귀하고 중요한 건 아니며 오히려 사소한 것일 때가 많다. 자신의 기질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잘 다스리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이다. 우선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아라. 그 사람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 무엇으로 유혹하면 그의 자유의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장점을 파악하라. 자신의 장점을 파악해야 한다. 제일 훌륭한 재능을 개발하면 다른 재능에도 도움될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장점을 알면 어떤 일에서든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의 자질 중에서 어떤 것이 남보다 나은지 파악하고 그것이 2배로 강해지도록 힘써라. 판단에 능한 사람도 있고 남달리 용맹한 사람도 있다. 타고난 소질을 무참히 짓밟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어떤 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열정에 사로잡혔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환상이 깨져버린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너무 늦다. 8째, 일을 확실히 처리하라. 일은 광범위하게 다루지 말고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완벽함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정말 좋은 것은 언제나 작고 희귀하며 흔한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장은 키가 작은 경우가 많다. 책의 두툼한 두께를 보고 그 책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치 작가가 독자의 두뇌가 아니라 팔을 자극하려 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것만으로는 결코 보통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천재의 불행은 다양한 일을 시도하다가 결국 그 무엇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그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으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면 명성도 얻을 수 있다. 일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처리하라. 일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충분히 빨리 해낸 것이다. 금세 만든 것은 그만큼 빨리 망가질 수 있다. 하지만 영원히 이어져야 하는 것은 만드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완벽한 것만이 주목받으며
성공한 것만이 오래간다. 깊이 이해해야 불멸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가치가 큰 일을 해내려면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 금속도 마찬가지다. 가장 가치 있는 금속이 재련하는데 가장 오래 걸린다. 아홉째 상대를 불편하게 할 말을 넌지시 던질 때를 알라. 상대를 불편하게 할 말을 생각해 두고 그 말을 넌지시 던질 때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가장 절묘한 기술이다. 상대방을 살살 놀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떠보고 본심을 영악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 질투나 열정 때문에 독을 품고 기적이고 무례하게 빈정대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빈정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번개가 친 것처럼 사람들의 호의와 존경이 단번에 사라질 것이다. 상대방에게 상처로 남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중의 음모나 개인의 악의에 끄떡하지 않던 상급자나 하급자가 그 말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가벼운 놀림은 정반대의 효과가 있어서 명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악의가 담긴 말을 던질 때 뒤술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듣는 사람도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그 여파를 정확하게 예상해야 한다. 방어를 잘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한다. 미리 알아야 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활함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교활함을 즐겨서는 안 될 뿐더러 그것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모든 기술은 감춰야 하며 교활함은 특히 더 그렇다.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기만은 흔한 일이라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경계심을 숨기는 것이 좋다. 경계심을 드러내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복수심이 꿈틀거리며 상상하기도 끔찍한 악이 깨어난다. 행동에 나설 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태도보다 지혜로움을 더 잘 보여주는 증거도 없다. 어떤 행동을 하든 가장 중요한 기술은 그 행동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다. 자존감을 지키고 평정을 잃지 마라. 자존감을 지키되 자신에게 너무 익숙해지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고결함을 기준으로 삼고 바르게 살아라. 어떤 행동을 하든 외부의 그 어떤 수보다도 자신의 판단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부적절한 것은 멀리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혹하게 비난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중한 성향에 맞지 않을까봐 두려워해야 한다. 자신을 두려워할 줄 알면 상상 속 목격자인 자신의 양심이 없어도 된다. 절대로 평정심을 잃지 말라. 신중한 사람은 절대로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사람이 진실한 진국이다. 아량이 넓은 사람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지나친 열정은 마음속 변덕과 같아서 판단력을 흐린다. 이런 흥분이 입으로 퍼지면 명성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리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당신이 심리적으로 동요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가 당신의 초연함을 감탄할 것이다. 10번째, 그만둘 때를 알라. 그만둘 때를 알아야 한다. 거절할 때를 아는 것이 인생 최고의 교훈 중 하나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공사를 막론하고 자제할 줄 아는 것이다. 중요한 게 아닌데도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있다. 당신과 관련 없는 사소한 일 때문에 바쁜 건 그 무엇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신중한 이는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느라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친구들을 못살게 굴거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과한 것은 언제나 잘못이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명하게 자제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호의와 존경을 계속 얻을 수 있고 서로 간의 귀한 예의가 서서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아낄 자유를 잃지 말고 자신의 뛰어난 안목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이기고 있을 때 떠날 줄 알아야 한다. 최고의 도박꾼들은 다 이렇게 한다. 적절한 후퇴는 용감한 공격만큼 훌륭하다. 돈을 많이 땄을 때도 마찬가지다. 따낸 돈이 충분하면 곧바로 현금으로 바꿔라. 행운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은 항상 의심스럽다.
행운과 불운이 번갈아 찾아올 때가 오히려 안전하며 그럴 때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행운이 몰려오면 미끄러지고 추락할 위험이 커진다. 행운의 여신이 보상해 줄 때도 있다. 행운이 짧게 이어지는 대신 강렬하게 찾아오는 것이 행운의 여신은 자기 어깨에 누군가를 오래 얹어 두기를 피곤해 한다. 오늘 우리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통찰을 통해 사람들이 의지하도록 만드는 법부터 상황을 통찰하는 지혜, 인간관계의 깊은 전략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라시안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라면 더 유연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 몸에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은 단기간에 습관화하기 어렵고 적용하는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지혜를 얻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인간관계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나누며 오늘의 지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독서가 단순히 자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사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는 우리의 정신 세계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각의 혼란을 야기하고 명확한 통찰력을 상실시켜 정신적 구조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남의 사고를 빌려 읽을 때 그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